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의계의 개념에 해당하는 괴사, 단사, 상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초효부터 상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명의 우비에 수기이라 군자 우행에 3일 불식하여 유유왕의 주인이 유언이로다. 상할 군자 우행은 의불식나라. 상당히 길면서 어렵습니다. 그죠? 초구는 명의의 때에 날아가려고 하다가 어딘가 날아가려고 해요. 날아가려고 하다가 그 날개를 접어버리는 것이다. 그 날개를 쭉 접어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쭉 폈다가 다시 접어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것이다. 군자가 떠나려고 하매, 군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려고 하매 3일 동안 먹지 않고 갈 곳을 정해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정해두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해두면 주인에게, 주인은 그 폭군 주왕을 얘기해요. 주인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벼슬을 하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왕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충간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주인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떠나가면 의리상 그 나쁜 군주 밑에서, 폭군 밑에서 백성이 고통받는데 내가 녹을 받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의리상 녹봉을 받아 먹지 않는 것이다. 군자니까. 그죠? 자, 분석해 볼까요? 자, 명의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명의의 때이지만, 때가 해가 졌지만 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나아가서 유의할 수 있음을 말해요. 왜 그러나 하면은요, 양자리에 양이 와가지고 아직 밝음이 있어요. 근데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아가려고 날개를 쭉 폈어요.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날개를 쭉 폈는데 보니까는 아주 나쁜 폭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는 것은요, 이제 날아가려고 하다가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위에 폭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날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군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군자는 경기. 군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뭐를 보고 해요? 기미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미는 움직임이 아주 작은 미미함이에요.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게 기미예요. 자, 기미는 예를 들어서 이건 선의 길이에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불선의 길이에요. 아직 선과 불선이 나아가지 않은데 여기가 기미가 됩니다. 선과 불선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이미 이쪽으로 가면 선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불선이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벼슬을 하려고 나아가려고 보니까 군주가 어때요? 폭군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군주가 세금을 다 거둬들이고 온 백성이 힘든데 혼자 즐기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술독에. 그래가지고 기미를 보고 움직여서 나아가지 않은 것을 날개를 접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폭군을 얘기합니다. 폭군 주에게 하자가 있어서, 주에게 잘못이 있어서 주가 선정을 베풀지 않고 포악한 정치를 베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명의 우비에 수기이라 군자 우행에 3일 불식하야 유유왕의 주인이 유언이로다. 상할 군자 우행은 의불식냐라. 총은 명의의 때
날아가려고 하다가 그 날개를 갖다가 탁 접어버리는 거예요. 폈다가 접는 거예요. 그 날개를 접어버리는 것이다. 군자가 떠나려 하며 3일 동안 먹지 않고 여기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꼭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3일 동안 먹지 않고 갈 곳을 정해주면 나는 어디 가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 곳을 정해두면 뭐예요? 주인은 바로 폭정을 일삼던 주왕. 은나라의 마지막 30대 왕 주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왕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하자 잘못이에요. 여기 자자가 하자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상에 말하였다. 군자가 떠나가면 의리상 이렇게 폭정을 하는데 온 백성이 고통받는데 여기서 내가 녹을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떠나가면 의리상 녹봉을 받아먹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유기는 명의에 이유자곤이 용정마장하여 길하리라. 상할 유기지길은 순이치갸 일세라. 순이치갸 일세라. 자, 해석은요. 유기는 명의의 때에 어디를 다쳐서 왼쪽 다리를 다침이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다리를 다침이니, 구원하는 말이 건장하여 길한 것이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유기의 길함은 순하게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유자고는 왼쪽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요. 죽음을 당하는데 이르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가나다가 그 당시에요. 주왕이 조정에서 폭정을 하는데 가장 강한 충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자, 비간, 위자 세 사람이었어요. 비간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문왕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정마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쳤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사묘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문왕의 신하가 문왕이 유리옥에 갇혔을 때 구해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유기가 길한 것은 문왕이 유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거기 갇혀가지고 7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내면적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를 실천한 거예요. 자기 도를 실천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도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유리라는 감옥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주역 64개를 연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순이치갸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순하게 유순하고 음이니까 유순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니까 중정함에 들어가요. 요게 유순하고 중정하고 그 다음에 이깨니까 밝음이에요. 밝은 그런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순하고 중정하고 밝은 법칙을 잘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못 살고 97세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아들 발, 지금으로는 무왕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은 발이었어요. 무왕을 불러가지고 뭐를 하게 해요? 폭정을 일삼는 주나라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명의에 이유자곤이 용정마장하여 길하리라. 상할 유기지길은 순이치갸 일사라.
유기는 명의의 때에 왼쪽 다리를 다침이니 왼쪽 다리는 완전히 다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한 말이 건장하여 기란 것이다. 문왕의 신하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하게 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상에 말하였다. 유기의 기람은 순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순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유순하고 중정하고 문명한 법칙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뭐예요? 때에 따랐다. 시중을 했다. 때에 딱 맞추었다. 이럴 때는 마칠 중자거든. 때에 딱 맞추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3회를 볼까요? 6.3은 명의우 남수하야 덕기 대순이 불가질정이니라. 상할 남수 지지는 내 대등야로다. 9.3은 명의의 때에 남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개수를 얻음이니 개수 대장 그죠? 개수를 얻음이니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 나쁜 나라 폭정을 하는 군주를 잡았다고 해서 바로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순서 있게 변해가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남쪽으로 사냥 나간다는 뜻은 크게 얻음을 이룬다. 분석해 볼까요? 자, 남수라는 뜻이 있는데 남쪽으로 사냥을 간다 그런 것은 큰 것을 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밝은 쪽입니다. 밝은 쪽으로 향하면은 크게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두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건데 밝은 쪽으로 간다는 뜻은 크게 얻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수라는 것은 바로 폭군의 주인공, 주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폭군의 주인 주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남수지지라. 남수의 뜻, 남쪽으로 사냥하는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폭군을 제거하고. 그 뜻이 어디 있어요? 남쪽으로 사냥한다는 뜻이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게 되는 거죠, 사면은. 그죠? 사면은 어때요? 여기 사묘가 여기 해당되는데. 강합니다. 양자리에 양이 있으면서 강해요. 강하면서 상효하고 여기서 폭군은 바로 요게 폭군이 됩니다. 상효가. 왜 폭군이 될까요? 공께는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은 어두워요. 어둠의 극치가 어둠의 끝이 제일 어두운 사람이 상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효를 폭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9.3은 명의우 남수하여 덕기 대순이 불가질정이니라. 상할 남수 지지는 내 대등야로다. 9.3은 명의의 때에 남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개수를 얻음이니 폭군 주왕을 잡음이니 그런 얘기예요. 얻음이니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나라의 문명이라든가 문화 풍속 이런 걸 빨리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상에 말하였다. 남쪽으로 사냥 간다는 뜻은 크게 얻음을 이룬다. 크게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폭군을 제거하고 온 국민을 다 구제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명의계에 사효로 들어간 거네. 그죠? 사효로 들어갔습니다. 육사는 이부 자복하야. 횡명이 지심하야. 우출문정 이로다. 상할 이부 자복은 핵심의 야라. 육사는 자복. 자복은요 어두운 조정이에요. 오른쪽은 밝음을 뜻하고 왼쪽은 어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속이니까 왼쪽 배니까 더욱더 깊숙한 곳이니까 어두운 조정. 어두운 조정이라는 것은 폭군이 정치하는 조정 그런 뜻입니다.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가 밝음을 상하게 하는 누구의 마음? 주왕의 마음을 파악하여 핵은 얻었다 파악하다 알게 되다 그죠? 주왕의 마음을 파악하여
조정의 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충간을 하러 갔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박차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바로 미자의 일입니다. 미자의 일. 주왕의 형이 됩니다. 그 미자의 일이에요. 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간 것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충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간을 하면 주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는 아무리 간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간할 때 기자하고 비간하고 미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먼저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간해도 안 들을 때는 여기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자는 거지했다. 미자는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사기에 지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부자복할 때 자복이라는 것은 어두운 조정에 들어감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요 자복이 또 벼슬 이름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른쪽 하면 밝은 쪽이 되고 왼쪽 하면 어둡고 배라는 것은 깊숙한 곳이니까 어두운 조정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명의의 마음. 명의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주왕을 얘기해요. 주왕 그죠? 주왕을 얘기하는데 주왕이 아무리 간해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아무리 간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것 알은 거예요. 그래서 미자는 그 조정에서 박차가 나와가지고 미 땅으로 백성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사는 이부자복하여 핵명의지심하여 우출문정이로다. 상할 이부자복은 핵심의야라. 육사는 자복,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가. 충간을 하기 위해서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가. 밝음을 상하게 하는 주왕의 마음을 파악하여 조정의 문에서 뛰쳐나오도다. 간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어두운 조정으로 들어간 것은 주왕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이 충간하면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간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조정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미자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은나라 말 때 제얼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제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첫째가 미자예요. 둘째 아들이 미연이에요. 셋째 아들이 바로 주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자 미연은 후궁에서 났기 때문에 임금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처에서 난 주왕이 임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가나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조정을 뛰쳐나온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자에 대한 얘기네요. 유고는 기자지 명인이 이정하니라. 상할 기자 지정은 명불가시기라. 유고는 기자가 명의의 상황에 대처한 것이니 상황에 대처하는 것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유고는 기자가 명의의 상황에 대처한 것이니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기자의 정도는 밝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자, 볼까요? 기자가 있죠. 기자라는 사람은요. 요 기자라는 사람은 주왕의 숙부예요. 주왕의 제얼의 동생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런 기자가 그때 당시에 정치를 하는데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사를 했어요. 태사. 주왕의 큰 서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데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정이라는 건 바로 그 밝음을 스스로 그 밝음을 감춘 거예요. 어떻게 감췄어요? 미친 척하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는 노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 가지고 나중에 기자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고는 기자지 명인이 이정하니라. 상할 기자 지정은 명불가시랴라. 유고는 기자가 명예의 상황에 대처한 것이니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여기서 정도는 능력을 감추는 겁니다. 상에 말하였다. 기자의 정도는 밝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겉으로는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노비가 되고 했지만 밝음으로는 온 백성을 잘 살게 하려는 그 온 백성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거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밑에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가가지고 도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93세까지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표 한번 볼까요? 상륙은 불명하야 해니 초등어천하고 후이부지로다. 상할 초등어천은 조사국야요. 후이부지는 실직야라. 상륙은 밟지 못하고 어두우니 땅이니까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죠? 밟지 못하고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고 나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도다. 상에 말하였다. 처음에 하늘에 오름은 사방을 비추는 것이고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군주의 법도를 잃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석해서 볼까요? 자, 초등우천이라는 것은 임금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어를 이어서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이지만 정처에서 났기 때문에 임금이 된 거예요. 천자의 자리에 올라섬을 말하고 후이부지로는 뭐예요? 도를 잃고 나라를 잃음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주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잃고 나라를 잃은 걸 갖다가 후이부지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칙을 잃었다는 것은 뭐예요? 군주의 역할이 있고 군주의 법칙이 있는데 군주의 법칙을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상륙은 불명하여 해니 초등우천하고 후이부지로다. 상활 초등우천은 조사국야요. 후이부지는 실직야라. 상륙은 밟지 못하고 어두우니 밟지 못하고 어두워. 공께는 어두운데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어둠의 극치야. 지극히 어두워. 처음에는 하늘에 어둡고 처음에는 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땅속에 들어가도다. 나중에는 나라를 잃고 도를 잃고 나라를 잃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처음에 하늘에 오르면 사방을 비추는 것이고 사방을 다 다스리는 것이고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가면 군주의 법도를 잃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하명의께 은나라의 하은주 할 때 은나라 말기에 주왕이 폭정을 일삼은 것을 배경으로 하여 쓴 개입니다. 그것이 마치 해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진 것처럼 어두운 임금이 정치를 하니까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 또한 충신들이 어떻게 해서요? 때에 맞춰가지고 자기 밝음을 감추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나중에는 그 덕을 베풀게 되는 것. 그죠? 어떻게 베풀어요? 은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명의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자, 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